잠자는 숲속의 공주. 옛날 어느 평화로운 왕국에 어여쁜 공주님이 태어났어요. 왕과 왕비는 공주의 탄생을 축하하는 파티를 열었어요. 왕국을 지키는 4명의 요정도 파티에 참석했지요. 요정들은 저마다 공주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하나씩 주었어요. 첫 번째 요정이 말했어요. 공주님, 제가 공주님께 드릴 선물은 아름다움이랍니다. 두 번째 요정이 다가왔어요. 저는 공주님께 지혜를 선물로 드릴게요. 세 번째 요정이 말했어요. 공주님이 받을 세 번째 선물은 예쁜 마음씨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정이 선물을 주기 위해 요술봉을 살짝 들었을 때 무시무시한 천둥 번개가 치더니 마녀가 등장했어요. 이 왕국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사인 나를 쏙 빼놓고 파티를 열다니. 이왕 온 김에 나도 공주에게 선물을 하나 주도록 하지. 마녀는 공주에게 저주를 걸기 시작했어요. 공주는 16째 생일을 맞는 해 날카로운 물레바늘에 손가락이 찔리게 될 거다. 그리고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되겠지. 마녀는 저주를 퍼붓고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사라져버렸지요. 왕과 왕비가 두려움에 벌벌 떨자 네 번째 요정이 다가와 말했어요. 마녀의 저주를 막을 수는 없지만 공주님을 지켜드릴 방법이 있어요. 공주님이 물레바늘에 손가락이 찔리더라도 살 수 있게 해드릴게요. 대신 아주 깊은 잠에 빠질 거예요. 그리고 오직 용감한 왕자님의 키스만이 공주님을 깨울 수 있답니다. 왕은 사랑하는 공주를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 물레를 찾아내 모조리 불태우라고 명령했지요. 시간이 흘러 공주님은 16번째 생일을 맞게 되었어요. 공주는 성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꼬불꼬불한 계단으로 이어져 있는 낡은 탑을 발견했어요. 탑의 방 안에는 할머니가 신기한 물건을 만지고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물레를 돌려서 실을 뽑고 있지요. 공주님도 해보시겠어요? 물레로 손을 뻗던 공주는 바늘에 찔리고 말았어요. 날카로운 바늘에 찔린 공주는 비명과 함께 쓰러지고 말았어요. 공주는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어 새근새근 숨만 내쉬었죠. 공주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큰 슬픔에 잠겼어요. 공주가 언제 잠에서 깰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요정은 마법을 걸어 왕국의 모든 사람을 공주와 함께 재우기로 마음먹었어요. 눈을 감고 편안하게 주무세요. 마음씨 착한 백성들아, 공주를 구해줄 왕자가 나타날 때까지 꿈나라에서 쉬고 있으렴. 왕도 왕비도 왕국의 백성들도 다들 깊은 잠에 푹 빠져들었어요. 왕국이 잠들자 하늘이 어두컴컴해졌어요. 궁궐 주위에는 가시덤불이 자라나더니 궁궐을 칭칭 둘러쌌지요. 세월이 한참 흐른 뒤 가시덤불을 헤치고 왕자가 나타났어요. 성 안으로 들어온 왕자는 아름다운 공주를 보고는 첫눈에 반했어요. 왕자는 공주의 새빨간 입술에 키스했어요. 그 순간 마녀의 저주가 풀렸어요. 공주가 살며시 눈을 뜨자 왕국의 모든 사람이 길고 깊은 잠에서 깨어났지요. 공주는 용감한 왕자와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룸펠슈틸츠헨
옛날 옛적 어느 자그마한 왕국에 허영심 가득한 방앗간 주인이 어여쁜 딸과 살고 있었어요. 방앗간 주인은 딸과 산책을 하다가 왕이 탄 마차를 보았어요. 그는 왕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죠. 임금님, 제 딸은 물레만 있으면 밀짚을 황금으로 바꿀 수 있답니다. 황금이 탐났던 왕은 그의 딸을 냉큼 궁전으로 불러들였어요. 왕은 그녀를 집더미가 수북이 쌓인 창고 안으로 휙 밀어넣었지요. 내일 아침까지 밀짚을 몽땅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으로 바꿔놓거라. 만약 실패하면 큰 벌을 내릴 것이다. 밀집을 황금으로 바꾸라니.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해내겠어. 딸은 털썩 주저앉아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그때 뾰족한 귀를 가진 작은 요정 하나가 나타났어요. 내가 마법을 부려서 지푸라기를 황금으로 바꿔주마. 대신 내 소중한 보물 하나를 내게 다오.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걸이를 드리면 될까요? 좋고 말고. 요정은 중얼중얼 주문을 외워 지푸라기를 번쩍번쩍한 황금으로 바꿔주었어요. 이튿날 아침, 왕은 잔뜩 쌓인 황금을 보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어요. 왕은 또다시 집더미를 던져주며 황금을 더 많이 만들라고 했어요. 방앗간집 딸은 차가운 창고 바닥에 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요정이 나타나 말을 걸었어요. 내가 도와주지. 대신 내 소중한 보물을 바쳐야 한다는 건 이미 잘 알고 있겠지. 그럼요. 어머니의 반지를 드릴게요. 마음에 쏙 드는군. 반지를 받고 기분이 좋아진 요정은 이번에도 마법을 부려 지푸라기로 뚝딱 황금을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욕심쟁이 왕은 더 많은 황금을 원했어요. 왕은 궁전에서 가장 큰 창고를 집더미로 가득 채우고는 그 안에 방앗간집 딸을 가두었어요. 내가 이걸 몽땅 황금으로 만든다면 나는 이웃나라 왕보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너를 내 왕비로 삼아주지. 밤이 되자 요정이 방앗간집 딸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도 소중한 보물을 받고 도움을 주겠다고 했죠.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걸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왕비가 되어 낳은 첫 아이를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면 기꺼이 도와주지. 좋아요. 황금을 만들어주시면 제 아이를 드릴게요. 이튿날 황금 더미를 본 왕은 감격에 휩싸였어요. 왕은 약속대로 방앗간집 딸과 결혼식을 올렸죠. 1년 후 왕비는 천사 같은 왕자님을 낳았어요. 왕자가 태어나고 며칠이 지나자 요정이 불쑥 나타나 약속대로 아이를 내놓으라고 소리쳤어요. 약속대로 아이를 받아야겠어. 아이를 어서 주게. 안 돼요. 이렇게 빌게요. 아이만은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그럼 이렇게 하자. 내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와. 사흘의 시간을 주겠다. 이름을 맞히면 아이를 포기하지. 왕비는 왕국에서 가장 똑똑한 신하들을 불러놓고 요정의 이름을 알아오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틀이 지났지만 궁전을 떠났던 신하 중에 단 한 사람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지요. 그런데 사흘째 아침이 되자 땅끝 숲으로 갔던 신하가 돌아왔어요. 왕비 마마, 땅끝까지 갔다 왔지만 이름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신기한 광경을 봤습니다. 온몸이 초록색인 작은 남자가 숲에서 춤을 추고 있더군요. 이상한 노래도 불렀습니다. 나는야
나야 뛰어난 마법사. 수리수리 마수리 주문만 외우면 목걸이도 반지도 아기도 내 것이 되네. 나는야 루페 슈틸치한. 왕비는 매우 기뻐했어요. 밤이 되자 요정이 거들먹거리며 궁전으로 들어왔지요. 자, 이제 나의 승리를 인정하고 아기를 내놓으시지. 왕비는 픽 웃음을 터뜨렸어요. 내가 이겼어. 당신은 롬펠슈틸츠엔이야. 뭐라고? 그걸 어떻게 알아냈지? 으아, 분하다, 분해. 룸펠슈틸치에는 화가 나서 발을 마구 굴렀어요. 그는 마법으로 연기를 피워 모습을 감추고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답니다. 행복한 한스. 옛날 옛적에 한스라는 청년이 살았어요. 한스는 어느 부잣집에서 7년간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스가 부자에게 말했어요. 이제 어머니가 계시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7년간 일한 값을 주세요. 부자는 한스에게 커다란 금덩어리를 주었어요. 한스는 금을 받아들고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먼 길을 가야 하는 한스에게 금은 짐이나 다름없었어요. 금의 무게 때문에 팔이 저릿저릿하고 두 다리도 무거워졌지요. 그때 한스는 늠름한 말을 끌고 가는 한 남자를 보았어요. 한스는 무거운 금 대신 말을 갖고 싶었어요. 때마침 남자가 말을 걸었어요. 이보게, 먼 길을 걸어가자니 힘들지 않은가? 금은 차라리 나를 주고 말을 타고 편하게 가는 게 나을 걸세. 한스는 기뻐하며 남자에게 금을 내어주고 말을 받았지요. 신난다! 무거운 금 대신 튼튼한 말이 생겼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말이 흥분해서 이리저리 정신사납게 날뛰기 시작했거든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니? 너무 어지럽잖아. 다행히 젖소를 끌고 가던 어떤 청년이 말을 진정시켜 주었어요. 한스가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소가 참 얌전하네요. 내 말은 너무 드세서 타고 다니기도 힘든데 성질 고약한 말보다는 우유도 얻을 수 있는 소가 훨씬 낫겠어요. 그러자 청년이 말했어요. 그럼 내 소를 가져가실래요? 저는 말이 필요하거든요. 한스는 기뻐하며 손에 쥐고 있던 말고삐를 청년에게 넘겨주었어요. 야호! 이제 우유와 버터를 실컷 먹을 수 있겠어! 하지만 한스는 금세 소를 통통한 돼지로 바꾸었어요. 그리고는 또다시 거위 주인을 만나 돼지와 거위를 바꾸었죠. 거위를 품에 꼭 안고 가던 한스는 숫돌 장수를 만났어요. 그는 행복에 겨운 듯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숫돌 장수가 말했어요. 마음이 편하니 노래가 절로 나온다네. 나처럼 행복해지고 싶다면 거인은 나에게 주고 숫돌을 받아가게. 숫돌 하나만 있으면 먹고 사는 걱정은 없으니까 말이야. 한스는 거위를 주고 둥글고 커다란 숫돌을 받았어요. 좋아, 이제 나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걸 어쩌죠? 한스는 목이 말라 우물에서 물을 마시려고 하다가 실수로 숫돌을 우물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한스는 전혀 화를 내지 않았어요. 빈손이 된 것이 오히려 기쁘게만 느껴졌거든요. 나한텐 힘들게 들고 가야 할 물건도 애써서 돌봐줘야 할 동물도 없잖아. 이게 진짜 행복이지. 한스의 마음은 새털구름처럼 가벼웠어요. 진정한 기쁨을 찾은 한스는 어머니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늑대와 아기 염소 7마리. 옛날 옛적
깊은 산속 오두막에 엄마 염소와 아기 염소 7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 염소가 장을 보러 가기 전에 아기 염소들을 불러 모아놓고 단단히 일렀어요. 얘들아,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함부로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아기 염소들은 눈을 반짝이며 우렁차게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 엄마 염소가 저 멀리 언덕 너머로 사라지자 배고픈 늑대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 오두막 문을 똑똑 두들겼어요. 귀여운 아가들아, 엄마가 시장에서 맛있는 간식을 사왔단다. 문 좀 열어주렴. 바로 그때 막내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절대 문을 열어줘서는 안 돼. 우리 엄마는 저렇게 쉰 목소리가 아니야. 문 밖에 있는 건 분명 나쁜 늑대일 거야. 늑대는 아기 염소들이 수군대며 하는 이야기를 전부 엿들었어요. 늑대는 목을 가다듬은 뒤 가늘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지요. 어휴, 목이 말라서 목소리가 갈라져서 그래. 엄마가 맞으니까 어서 문 좀 열어주렴. 하지만 이번에도 막내가 문을 열려는 형들과 누나를 막았어요. 저것 좀 봐. 엄마 발은 하얀데 저 발은 온통 새까맣고 발톱도 아주 날카로워. 저건 우리 엄마 발이 아니야. 늑대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밀가루를 잔뜩 발라 새까만 발을 감쪽같이 감추기로 했어요. 얘들아, 많이 기다렸지? 엄마가 왔으니 이제 안심하고 문을 열렴. 하얀 발의 목소리도 곱잖아. 진짜 우리 엄마가 맞나 봐. 아기 염소들은 늑대의 거짓말에 깜빡 속아 그만 문을 열어주고 말았어요. 늑대는 집 안으로 확 뛰어들어가 염소들을 집어삼켰어요. 하지만 막내는 커다란 시계 속에 숨어 겨우 늑대를 피할 수 있었지요. 얼마 후 시장에서 돌아온 엄마 염소는 난장판이 된 집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시계 속에 숨어 벌벌 떨고 있던 막내 염소는 엄마를 보자마자 으앙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커다랗고 무시무시한 늑대가 들이닥쳐서 누나와 형들을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엄마 염소는 당장 집 밖으로 나가 주변을 뒤져보기로 했어요. 얼마 뒤 엄마 염소는 근처 숲에서 드르렁 코를 골며 자는 늑대를 발견했어요. 엄마 염소는 재빨리 커다란 가위로 싹둑싹둑 늑대의 배를 잘라 열었어요. 다행히 모든 아기 염소들은 늑대의 뱃속에서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했지요. 엄마 염소는 커다란 돌덩이로 늑대 뱃속을 가득 채운 뒤 꼼꼼하게 꿰매버렸어요. 잠시 후 늑대가 눈을 끔뻑이며 낮잠에서 깨어났어요. 일어난 늑대는 너무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우물로 향했어요. 그런데 이를 어쩌죠? 물을 마시려고 몸을 숙이자 뱃속의 돌멩이가 우르르 앞으로 쏠렸어요. 풍덩! 늑대는 그만 저 깊고 깊은 우물로 빠지고 말았답니다. 신데렐라. 옛날 옛적에 신데렐라가 살고 있었어요. 신데렐라의 엄마는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 이후 신데렐라의 아빠는 예쁜 새엄마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새엄마는 마음씨가 아주 고약했어요. 새엄마가 데려온 두 언니도 매우 심술 맞았지요.
새엄마와 언니들은 신데렐라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착한 신데렐라는 넓은 집을 혼자서 청소해야 했어요. 그리고 매일 더럽고 낡은 옷만 입어야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신데렐라의 집에 무도회 초대장이 도착했어요. 신이 난 새엄마와 두 언니는 예쁘게 꾸미고 궁전으로 향했어요. 홀로 남겨진 신데렐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그때 울고 있던 신데렐라 앞에 요정이 뿅 하고 나타났어요. 요정이 요술지팡이를 휙 하고 휘둘렀어요. 그러자 호박은 번쩍번쩍 빛나는 마차가 되었고 생쥐와 도마뱀은 하인과 마부로 변했어요. 요정은 신데렐라의 낡은 옷도 반짝반짝 빛나는 멋진 드레스로 바꾸어 주었어요. 그리고 예쁜 유리구두까지 신겨주었지요. 놀란 신데렐라에게 요정이 말했어요. 밤 12시가 되면 마법이 풀린단다. 꼭 그 전에 집으로 돌아오렴. 그렇게 신데렐라는 무도회에 가서 왕자님과 즐겁게 춤을 추었어요. 어느새 밤 12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신데렐라는 깜짝 놀라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허둥지둥 뛰는 바람에 유리구두 한 짝이 벗겨졌어요. 왕자는 신데렐라가 떨어뜨리고 간 구두를 주워서 하인들과 함께 구두의 주인을 찾으러 다녔어요. 마침내 구두에 발이 딱 맞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바로 마음씨 착한 신데렐라였지요. 신데렐라는 왕자님과 결혼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빨간 모자. 옛날 어느 마을에 귀여운 한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소녀는 예쁜 빨간 모자를 선물로 받았어요. 선물이 마음에 쏙 들었던 소녀는 어딜 가든 빨간 모자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소녀를 빨간 모자라고 불렀지요. 어느 날 엄마가 빨간 모자에게 말했어요. 빨간 모자야, 할머니께서 감기에 걸리셨다는구나. 할머니께 쿠키 좀 가져다 드리렴. 숲은 위험하니까 바로 할머니 댁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숲길을 걷고 있던 빨간 모자 앞에 늑대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다가왔어요. 빨간 모자야, 어디를 가는 중이니? 할머니 병문안 가는 길이야. 그래? 그럼 예쁜 꽃을 할머니께 선물로 드리는 건 어때? 그 말을 들은 빨간 모자는 꽃밭으로 가서 꽃다발을 만들어 가기로 했어요. 그 틈을 타 늑대는 할머니 집으로 가서 똑똑 문을 두드렸죠. 누구세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할머니, 저예요. 빨간 모자예요. 빨간 모자? 목소리가 좀 이상하구나. 아이 참, 할머니, 제가 감기에 걸려서 그래요. 콜록콜록. 늑대의 연기에 깜빡 속은 할머니가 문을 열자 늑대가 할머니를 꿀꺽 한 입에 삼켜버렸어요. 그리곤 할머니의 옷을 입고 침대에 누워 빨간 모자가 오길 기다렸어요. 그때 빨간 모자가 도착했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쿠키와 꽃다발을 가지고 왔어요. 착하기도 하지, 우리 빨간 모자. 할머니, 목소리가 이상해요. 많이 아프세요? 아니란다. 그냥 목이 쉬어서 그래. 할머니, 귀는 왜 이렇게 커졌어요? 내 예쁜 목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지. 할머니, 입도
굉장히 커졌는데요? 그건 너를 한 입에 삼키기 위해서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늑대는 빨간 모자를 냉큼 한 입에 잡아먹어버렸어요. 배가 빵빵해진 늑대는 스르륵 잠이 들어 드르릉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때마침 할머니 집을 지나가던 사냥꾼이 늑대의 소리를 들었어요. 집안을 살펴보던 사냥꾼은 늑대의 커다란 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늑대가 사람을 잡아먹은 모양이군. 어서 빨리 구해줘야겠어. 사냥꾼은 서둘러 늑대의 배를 가위로 잘랐어요. 늑대의 배 안에서 빨간 모자와 할머니가 나왔어요. 세 사람은 무거운 돌멩이들로 늑대 뱃속을 채웠어요. 그리고 실을 꿰매어 배를 닫았죠. 잠에서 깬 늑대는 배가 너무 아파 울면서 달아났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작은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농부는 시장에 가서 거위 한 마리를 샀어요. 농부는 집에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매일 맛있는 거위알을 먹을 수 있겠지. 다음 날 아침 거위는 알을 낳았어요. 농부는 거위가 낳은 알을 가지러 갔죠. 그런데 거위의 알이 어딘가 이상했어요. 노란색 거위 알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농부가 사온 거위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거예요. 가난한 농부는 자신에게 이런 행운이 생겼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거위는 날마다 황금알을 한 개씩 낳았어요. 농부는 황금알을 팔아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는 가난한 농부가 아니었어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부자가 된 농부는 생각했어요. 황금알을 매일 한 개씩밖에 얻지 못하다니. 한꺼번에 많은 황금알을 얻으면 좋을 텐데. 그래, 이래서 언제 더 큰 부자가 되겠어. 지금 당장 거위의 뱃속에서 황금알을 다 꺼내야겠어. 농부는 욕심에 눈이 멀어 거위의 뱃속을 열었어요. 하지만 거위의 뱃속에 황금알은 하나도 없었어요. 농부는 땅을 치며 후회했어요. 하지만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이미 죽어버린 뒤였죠. 거위를 잃은 농부는 다시 가난해졌어요. 욕심 많던 농부는 뒤늦게 자신의 실수를 후회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답니다. 브레멘 음악대. 어느 마을에 나이든 당나귀 한 마리가 살았어요. 당나귀가 늙고 약해져 일을 못하게 되자 주인은 사료 한 톨조차 주기 싫어했지요. 당장 브레멘으로 떠나야겠어. 나는 기타를 잘 치니까 음악가로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씩씩하게 걷고 있던 당나귀는 길에서 개를 만났어요. 난 늙었어. 그래서 빨리 달리지도 못하지. 매번 사냥감을 놓치다 보니 집에서도 내쫓기고 말았어. 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지? 나랑 같이 가자. 브레멘으로 가서 음악대를 만드는 거야. 내가 기타를 연주하고 너는 북을 치면 돼. 개는 기뻐하며 당나귀를 따라갔어요. 한참을 걷던 당나귀와 개는 고양이를 만났어요. 늙어서 쥐를 못 잡는다고 주인님이 화를 냈어. 집에 들어가긴 무서워. 우리랑 같이 갈래? 브레멘에 가서 음악대를 만들고 행복하게 사는 거야. 고양이는 싱긋 웃더니 당나귀와 개를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당나귀와 개와 고양이는 어느 농장에서 수탉을 만났어요. 나 좀 살려줘. 곧 농장 주인에게 잡아먹히고 말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와 함께 브레멘으로 떠나자. 우리 음악계의 멋진 가수가 되어줘. 수탉은 콧노래를 부르며 당나귀와 개, 고양이를 따라갔어요. 밤이 되어 숲에 도착한 동물들은 오두막 하나를 발견했어요. 창문 안을 들여다보니 도적들이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시끌벅적 떠들고 있었죠. 얘들아, 좋은 방법이 있어. 당나귀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먼저 당나귀가 땅을 짚고 우뚝 섰어요. 당나귀 등 위로 개가 폴짝 뛰어 올라탔지요. 개의 등 위에 고양이가 사뿐 가볍게 올라앉고 고양이 등에는 수탉이 날개를 푸드덕대며 날아가 앉았어요. 동물들은 사납게 울어서 도적들을 쫓아내기로 했어요. 하나, 둘, 셋. 모두 목이 터져라 힘껏 큰 소리로 울었어요. 도적들은 깜짝 놀라 숲으로 허둥지둥 달아났어요. 동물 친구들은 식탁에 빙 둘러앉아 허겁지겁 음식을 먹어치웠어요. 밤이 깊었어요. 도적 하나가 집안을 몰래 들여다보려고 살금살금 오두막으로 다가왔어요. 도적은 문을 살짝 열고 주위를 휙휙 둘러보았지요. 그때 고양이가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날카로운 발톱으로 도적의 얼굴을 핥혔어요. 개도 질세라 도적의 다리를 콱 물었지요. 수탉은 뾰족한 부리로 머리를 콕콕 쪼아댔고요. 도적은 당나귀 뒷다리에 뻥 걷어차여 오두막 밖으로 내쫓기고 말았어요. 도적이 몸을 벌벌 떨며 소리쳤어요. 오두막에 무시무시한 괴물이 들어왔나 봐. 잔뜩 겁을 먹은 도적은 헐레벌떡 달아나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오두막에 얼씬도 하지 않았지요. 동물들은 오두막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브레멘 음악대의 오두막은 늘 음악과 웃음으로 가득했답니다. 헨젤과 그레텔. 옛날 옛적에 헨젤과 그레텔이 가난한 나무꾼 아버지 그리고 새어머니와 살고 있었어요. 새어머니는 헨젤과 그레텔을 미워하고 구박했어요. 먹을 것이 부족한데 왜 이렇게 많이 먹니? 어느 날 밤 새어머니는 아버지를 불러 아이들을 깊고 깊은 숲속에 버리고 오라고 다그쳤어요. 부모님의 대화를 엿들은 헨젤은 양 주머니 가득 조약돌을 주워 넣었어요. 다음 날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나무를 벨 동안 숲에서 기다리라고 해놓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헨젤이 숲으로 오는 길에 미리 조약돌을 떨어뜨려 놓았죠. 남매는 하얗게 빛나는 조약돌을 따라 집으로 돌아왔어요. 새 어머니는
아버지를 보채 이번에는 아이들을 더 깊은 숲속에 두고 오라고 했어요. 조약돌을 모으지 못한 헨젤은 빵을 조금씩 뜯어 길에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작은 새들이 날아와 빵 조각을 다 먹어버렸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한참이나 숲속을 헤맸지만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없었죠. 그런데 나무가 울창한 숲을 헤치고 나아가자 난생 처음 보는 희한한 집 하나가 나타났어요. 지붕은 달콤한 초콜릿, 창틀은 막대 모양 사탕, 그리고 벽은 노릇한 생강 쿠키였죠. 배가 몹시 고팠던 헨젤과 그레텔은 창턱을 뜯어 오물오물 맛있게 먹었어요. 그때 늙은 마녀가 과자문을 열고 불쑥 나오더니 아이들을 움켜쥐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마녀는 헨젤을 커다란 우리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그레텔을 시켜 헨젤에게 먹일 음식을 만들게 했어요. 헨젤을 통통하게 살찌운 다음 잡아먹으려고 말이지요. 마녀는 헨젤이 살이 올랐는지 확인하기 위해 헨젤에게 아침마다 창살 사이로 팔을 내밀어 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영특한 헨젤은 마녀가 눈이 어둡다는 사실을 금방 눈치챘어요. 헨젤은 창살 사이로 팔 대신 뼈다귀를 내밀었죠. 잔뜩 먹였는데 왜 살이 안 찌는 거야? 마녀가 투덜댔어요. 참을성 없는 마녀는 당장 헨젤을 구워 먹기로 작정하고 그레텔에게 화덕불이 잘 타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소리쳤어요. 아이 참, 나는 아직 어려서 화덕불 보는 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레텔은 순진한 말투로 말했어요. 마녀는 답답한 듯 성질을 내더니 화덕문을 활짝 열었어요. 마녀를 화덕에 가둬야겠어. 그레텔은 두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레텔은 마녀를 화덕에 힘껏 밀어넣은 다음 문을 쾅 닫고 단단히 잠가버렸어요. 사악한 마녀는 그대로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그리고 마녀의 집을 돌아다니던 헨젤과 그레텔은 보물창고를 발견했어요. 그렇게 부자가 된 두 아이는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옛날 어느 왕국에 마음씨 따뜻한 왕과 왕비가 살고 있었어요. 첫눈이 내린 겨울밤. 왕국에는 천사 같은 공주님이 태어났죠. 눈처럼 새하얗고 고운 딸을 백설공주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백설공주가 15이 되던 해에 왕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왕은 어린 백설공주를 위해 새 왕비를 맞아들였어요. 새 왕비는 모두가 놀랄 만큼 아름다웠지만 사실은 사악한 마녀였죠. 왕비에게는 무엇이든 다 아는 마법의 거울이 있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대답해보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지? 왕비의 질문에 거울은 늘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야 물론 제 앞에 계시는 왕비님이시죠.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이 백설공주를 비추더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다름 아닌 백설공주님이라고 대답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왕비는 사냥꾼을 몰래 불러 백설공주를 없애버리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사냥꾼은 어린 공주가 가여워서 머나먼 숲으로 데려간 후 그대로 놓아주었죠. 백설공주는 홀로 숲속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자그마한 집 하나를 발견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식탁 위에는 접시 7개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침대 7개가 나란히 붙어 있었죠. 7 난쟁이가 함께 사는 집인가 봐.
졸음을 참지 못한 백설공주가 난쟁이들의 집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 7 난쟁이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공주는 집안일을 도우며 난쟁이들과 함께 살기로 했어요. 한편 왕비는 백설공주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왕비는 직접 공주를 없애기로 굳게 마음을 먹고 새빨갛게 잘 익은 사과에 독을 탔어요. 그리고 사과장수 할머니로 변장해 공주에게 독이 든 사과를 선물로 주었죠. 백설공주는 사과를 한 입 덥석 베어 먹더니 그대로 털썩 쓰러져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어요. 사흘이 지나도 백설공주는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어요. 난쟁이들은 공주를 캄캄한 땅속에 묻을 수 없어 유리로 된 관에 눕혔죠. 어느 날 이웃나라 왕자가 숲속을 지나가다 백설공주를 보았어요. 왕자는 공주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죠. 왕자는 조심스레 몸을 숙여 공주의 이마에 살짝 키스했어요. 그 순간 백설공주가 눈을 반짝 떴어요. 난쟁이들이 기뻐서 소리쳤어요. 만세! 공주님이 살아나셨다! 백설공주도 난쟁이들을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어요. 왕자는 백설공주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두 사람은 백성들의 축복 속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개구리 왕자. 한 왕국에 꽃처럼 화사하고 어여쁜 공주가 있었어요. 왕은 아리따운 공주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공을 선물로 주었어요. 공주는 해님을 닮은 황금공을 통통 던지고 받으며 재미있게 놀았어요. 그런데 높게 던져진 공이 깊은 우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공주는 우물 앞에 앉아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조그만 개구리 하나가 불쑥 나타나서 말을 걸었어요. 아름다운 공주님, 울지 마세요. 제가 공을 가져다 드릴게요. 공을 찾아주는 대신 저를 궁전으로 데리고 가주세요. 그리고 공주님이 먹는 밥을 나눠주고 공주님의 침대에 재워주세요. 공주는 꼭 공을 되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덜컥 개구리와 약속을 하고 말았지요. 개구리는 어두컴컴한 우물 속으로 풍덩 뛰어들더니 순식간에 황금공을 건졌어요. 공을 받은 공주는 활짝 웃더니 개구리를 두고 궁전으로 쌩 하고 달려가 버렸어요. 다음 날 저녁, 개구리가 궁전으로 찾아와 창문을 탕탕 두드렸어요. 공주님, 저와 하신 약속을 잊은 건 아니죠? 어서 들여보내주세요. 공주는 두 눈을 꼭 감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왕은 공주를 꾸짖었지요. 공주야, 개구리와 한 약속이라도 꼭 지켜야 한다. 공주는 싫었지만 개구리와 밥을 먹고 봄놀이를 하며 놀아주었어요. 밤이 되자 개구리가 공주의 침대 위로 홀짝 뛰어 올라왔어요. 공주님, 내 뺨에 키스해주세요. 공주는 꾹 참고 개구리에게 입술을 갖다 대었어요. 개구리의 뺨은 차갑고 축축했어요. 나도 더 이상 못 참겠어. 공주는 개구리를 덥석 잡아 침대 밖으로 휙 던져버렸어요. 바로 그때 텅 소리와 함께 멋진 왕자님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나는 사실 개구리가 아니라 이웃나라의 왕자랍니다. 그런데 못된 마녀가 저주를 거는 바람에 개구리가 되고 말았지요. 아름다운 공주님의 키스가 저주를 풀었어요. 공주님,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공주의 두 뺨이 장미처럼 붉어졌어요. 공주는 수줍어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공주와 왕자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푼젤. 어느 마을에 가난한 부부가 오손도손 살고 있었어요. 아내는 뱃속에 아기를 품고 있었지만 빵 한 조각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남편은 배고픈 아내를 위해 밭에서 싱싱한 양배추를 훔치기로 했어요. 그는 커다랗고 잘 익은 상추를 골라 뽑았어요. 그러다 그만 밭의 주인인 사악한 마녀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네 이놈, 감히 내 양배추에 손을 대? 목숨만 살려주세요. 겁을 잔뜩 먹은 남편은 덜덜 떨며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자 마녀가 말했어요. 대신 자네 아기를 나에게 바치게. 그렇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저주를 내릴 테야. 얼마 후 아내는 귀여운 여자아이를 낳았어요. 하지만 마녀에게 아기를 빼앗기고 말았지요. 마녀는 아기를 라푼젤이라고 불렀어요. 라푼젤은 무럭무럭 자라 아름다운 금발을 가진 예쁜 아가씨가 되었어요. 마녀는 라푼젤을 숲속 높은 탑 꼭대기에 가둬두었어요. 그리고 라푼젤을 보러 올 때마다 탑 위를 향해 소리쳤어요. 라푼젤, 라푼젤!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마녀는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밧줄 삼아 탑 위로 올라갔어요. 어느 날 왕자가 우연히 탑 근처를 지나다가 라푼젤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드디어 그는 마녀가 스르륵 내려온 머리카락을 잡고 탑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어요. 왕자는 마녀를 따라 탑을 향해 외쳤어요. 라푼젤, 라푼젤,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머리카락을 잡고 탑을 올라온 왕자는 어여쁜 라푼젤을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라푼젤 역시 멋진 왕자에게 흠뻑 빠지고 말았지요. 라푼젤은 왕자의 신부가 되고 싶어 탑을 빠져나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마녀는 이를 바득바득 갈았지요. 마녀는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싹둑 자르고 멀리 내쫓아버렸어요. 왕자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탑으로 찾아와 소리쳤어요. 라푼젤, 내가 왔소.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내려주시오. 마녀는 잘라두었던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내려보냈어요. 그리고 왕자가 꼭대기에 닿기 직전 꽉 쥐고 있던 머리카락을 확 놓아버렸죠. 가엾은 왕자는 가시덤불로 떨어져 두 눈이 멀고 말았어요. 잡님이 된 왕자는 라푼젤을 찾아 숲을 헤매고 다녔어요. 라푼젤은 노래를 부르며 왕자를 찾았지요. 상처투성이가 된 왕자를 본 라푼젤은 왕자를 꼭 안고는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눈물이 왕자의 눈에 닿자 상처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렇게 왕자는 라푼젤과 궁궐로 돌아가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줘.